네, 안녕하세요. 터치 디자인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늘, 이미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이미지에 관련된 것들을 어떤 주기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한다던가,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런 완복 운동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그 사인 곡선에 의해서 완복 운동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도 터치 디자이너에서의 또 패턴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터치 디자이너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제 이미지를 좀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냥 토끼 이미지, 토끼가 좀 연상이 돼서 그냥 토끼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그 테스트를 할 이제 이미지 갖고 오실 때, 포토샵에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터치 디자이너 안에 있는 크로마키를 오퍼레이터 이용하시던,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투명감이 적용된 이미지를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용이니까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갖고 왔다고, 상태에서 진행을 좀 해볼 건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왕복 운동에 대한 주기를 가지고 할 때도 이 터치 디자이너에서는 여기 탭에서 차 오퍼레이터에서 이 패턴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불러오시면 기본적으로 이 패턴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타입은 사인 그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주기로 되어 있죠. 왕복 운동.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주기로 해서 이런 그 로테이트 되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좀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주기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 곡선을 이 주기를 이루는 이 점들을 하나하나의 점들의 이 선들을 이루어지는 그 점들 개수가 지금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인덱스라고 하는 이 개수가 지금 1000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그 점들의 위치인데 제가 이거를 좀 활용할 때는 아까 이미지의 개수를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수히 많이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몇 개 정도만 자기가 선택하기 위해서 이 랭스에 대한 부분을 한 4개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개로 바꾸면 아까와 다르게 공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각지게 좀 변화되어 있고 되게 좀 급경사로 되어 있는데 점의 개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 선하고 선을 이루어주는 부분이 그 간격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어떤 곡면을 이루는 것보다는 약간 경사가 져 있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는 이 주기가 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오퍼레이터의 그 뷰 액티비티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오픈링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dot for sample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하는 아까 제가 랭스에서 설정했던 그 개수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점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은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가 있는지 네 개에 대한 부분을 0, 1, 2, 3 이렇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어떤 숫자의 개념은 그래서 숫자는 0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총 개수에 대한 부분들은 4개라고 하는 것에 조금 중점을 주시고 준 것을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개라는 걸 미리 전제 조건을 좀 해놨고요. 저는 이 그림을 하나, 둘, 셋, 4개 각각의 위치에다가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서서 여기 이 패턴에서는 이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움직여 보시면 그 주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거에 따라서 이 부분을 계속 그 마우스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계속 시간에 따라서 프레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abs time.seconds에서 0.1 정도로 해서 그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시간에 따라서 움직임을 주도록 좀 해놨습니다. 왜냐면은 완복 운동에 대한 부분들은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주기가 계속 움직임으로써 어느 값은 1로 갔다가 어느 값은 마이너스 1로 가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페이지라고 하는 것에 계속 순차적으로 변화를 좀 주었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여기 이름이 chat1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는 위치값을 활용을 하되, 이거는 이제 높이값을 좀 활용할 거고, 나머지 높이값을 제외한 나머지 그 가로 방향에 대한 그 위치값이라든가, 때로는 뭐 깊이값에 대한 위치값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 좀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수업에서 좀 불러올 겁니다. 자, 라인 오퍼레이터를 좀 불러온 다음에 이 라인 역시도 위하고 형태는 그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 라인에서도 우클릭 누르시고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포인트하고 개수를 좀 확인해 보시면 0, 1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점이.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건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이 라인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 포인트가 두 개의 점인데, 이 역시 똑같이 4개로 맞춰주시면 아까 제가 패턴에서 설정해줬던 4개의 개수가 같이 맞춰지게 되고요. 이게 맞춰지게 한 이유는 뭐냐면 1대1 매칭으로 라인에서 생성된 이 포인트의 위치에 지금 저희가 아까 패턴에서 만들었던 그 4개의 위치랑 매칭을 시켜서 가로에 대한 방향은 이 라인에서 설정된 위치값을 가지고 가되, 높이에 해당되는 ty에 대한 부분은 기존 라인에서 있는 부분이 아니라 패턴에서 적용된 높이값으로 적용한다라고 쉽게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좀 이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인에 대한 위치값은 우리가 쉽게 4개까지는 포인트를 맞춰놨고요. 여기서 섭에서 섭 오퍼레이터를 서프트를 갖고 오시면 이 라인에 대한 tx, ty, tz라고 하는 위치값을 저희가 포지션 xyz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하면서 이제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 개수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덱스하고 여기 상단에 있는 패턴의 인덱스가 같기 때문에 위치값에 대한 것만 이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리네임으로 하고 이름을 좀 바꿔서 리네임하고 리플레이스를 좀 적용할 건데요. 이 부분을 제가 ty라고 하는 값으로 좀 바꿔놓고, 기존에 있는 ty가 지금 새롭게 패턴에서 적용된 주기의 ty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리플레이스를 해주시고 위치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input 1에는 source 1에는 저희가 원래의 어떤 위치값을 놓고, 그 다음에 input 2에는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보시면 지금과 같이 tx, ty는 원래 직선에 갖고 있는 위치값이 적용이 된 거고, 대신 ty는 저희가 아까 패턴에서 만들었던 그 주기에 해당되는 위치값을 ty에 적용해서 하나의 새로운 위치값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값을 가지고 저희가 그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미지는 그대로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사각형의 얇은 면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면들을 각각의 위치값에 배칭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재질 개념으로 이제 이미지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렉탱글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 렉탱글의 어떤 데다가 트랜스폼 연결해서 혹시 모를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유용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을 연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을 하나 불러오고,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라이트까지는 우선 필요 없을 거, 라이트까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까지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지오메트릭 안에 들어가셔서 기존 토러스를 지워주시고 in, out 하셔서 여기 in, out을 연결해 주시고, 아웃 부분은 디스플레이하고 렌더를 체크를 해 주시고 키보드의 U키를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아까 보이지 않던 in하고 out에 대한 노드점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렉탱글 연결해 주시면은 이제 3D에 있는 지오메트릭에서 어떤 입체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라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합해서
렌더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은 뭐 이제 2D화해서 보여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좀 미리 재질을 입히기 전에 조금 설정을 좀 해야 할 게, 지금 기존에 있는 렉탱글의 비율은 정사각형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 자체가 약간 좀 더 장방향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여기에 이미지를 그중에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의 해상도를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누르시면 해상도에 대한 거를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489에 10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 비율을 그러니까 x, y에 대한 비율을 나눠서 그 비율을 렉탱글에 대한 어떤 사이즈에 대한 비율로 좀 조정할 건데요. 여기 constant에서 여기다가 x, y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x, y에 대한 거를. 그래서 x는 아까 489 픽셀이었고 세로는 1000이라고 하는 픽셀이었는데, 이거를 매스로 가져가서 자, 두 개의 어떤 비율을 디바이드 해주면은 0.489라고 하는 소수점이 나오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 드리면 이 가로에 대한 세로에 대한 부분을 1로 했을 때 가로가 거기 대비 0.489 정도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눴기 때문에 그 비율을. 그래서 렉탱글에서 세로에 해당되는 y에 대한 부분 1은 그대로 두시고, 여기 x에 대한 부분을 아까 지금 적용했던 0.489로 적용하시면 지금 이미지하고의 비율이 좀 같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이용을 좀 할 거고요. 자, 이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이 위치값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위치값을. 그래서 저희가 인스턴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건데, 여기 지오메트릭 안에서 세 번째 탭에 있는 인스턴스를 선택하시고, 인스턴싱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오프에서 온으로 활성화하신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트랜스레이트 XYZ에 해당되는 위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리플레이스를 여기 인스턴싱 안에 넣으시고요. 트랜스레이트 X에 해당되는 부분을 TX, 트랜스레이트 Y에 해당되는 부분을 TY,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Z에 해당되는 부분을 TZ로 이렇게 활성화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거에 대한 주기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형상을 좀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좁은 건 어떤 거냐면은 이 렉탱글의 크기 대비 지금 이 라인에 대한 간격이 되게 좁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라인에 대한 부분을 여기 포인트 A, B에 대한 기본 디폴트 나와 있는 0에서 1 부분을 조금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늘리던 이 정도로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폼에서도 약간 이 렉탱글에 대한 크기를 유니폼 사이즈를 약간 줄임으로써 조금 간격에 대한 부분도 혹은 이 규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절했습니다. 1.2에서 1.2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퐁이라고 하는 매터리얼 재질을 적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이제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퐁을 지오메트릭으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불러왔던 이 토끼 이미지를 퐁에다가 컬러 맵으로 적용해 주시면 지금과 같이 이미지가 어떤 이 렉탱글이라고 하는 판에다가 위치값을 적용한 거에다가 이미지를 적용함으로써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형태가 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비율을 한 8 정도로 6 정도로 좀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기본 렌더 사이즈가 1280에 720인데 1200에 1000 정도로 좀 바꿔놓고요. 여기에다가 바탕이 될 수 있는 톱 오퍼레이터에서 컨스턴스를 똑같은 비율로 1200에 100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은 약간 좀 그라데이션을 좀 적용할 거라서 램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램프를 하나 불러오시고 커먼에다가 1200에 1000으로 해상도를
렌더 해상도랑 맞춰주신 다음에 두 개를 컴프라는 걸 통해서 서로 이제 레이어 개념으로 이거는 배치를 좀 할 겁니다. 컴포지트 안에서. 자, 1번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을 2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위로 오버로 바꿔주시면, 오퍼레이션 오버로 바꿔주시면, 포토샵의 레이어로 이제 이동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램프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호리젠탈로 해가지고 좌에서 우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했다고 하면은 저희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버티컬로 좀 바꾸기 위해서 램프 안에서의 타입을 버티컬로 좀 바꾸고요. 그다음에 색상 자체를 기존에 있는 검은색 부분을 약간 갈색 정도로 좀 바꿔 놓고요. 그다음에 백색 관련된 부분을 약간 하늘색 계통으로 살짝 바꿔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좀 해 놓았고요. 조금 색깔을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게 앞에다가는 이제 별도의 어떤 약간 언덕 비슷한 걸 좀 만들 건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여기 안에서는 서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서클 역시도 이 커먼에서 뷰를 미리 설정을 아까 렌더에서 맞춰줬던 해상도에 맞춰주시면 나중에 두 개를 이제 컴포지트 할 때 조금 왜곡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해상도에 대한 부분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다시 컴포로 해서 연결을 좀 해주시면은 이번에는 이 원형에 대한 부분이 여기 상단에 있는 인풋 1보다 더 앞으로 오기 위해서 인풋 1에 해당되는 부분을 밑으로 보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더로. 그리고 이 서클에 대한 위치값을 변동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을 하나 연결을 좀 해서 다시 연결해 주시고요. 트랜스폼의 트랜스레이트의 Y축을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서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에서 뭐 트랜스폼에서 바로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서클 자체에 있는 레디우스를 조정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단으로 이런 식으로 내리고 이거는 여기 꽉 차게 하고 트랜스레이터에서 제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좀 더 키우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서클의 색깔을 약간 녹색 계정으로 좀 바꿔놓고요. 자, 여기에서는 약간 조금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노이즈를 하나 좀 색을 좀 섞어서 여기 역시도 노이즈에 대한 해상도로 1200에 1000원 좀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컴포지트로 서로 연결해 주시면은 지금과 같이 약간 이 패턴 같은 어떤 재질의 어떤 부분들을 좀 섞어서 쓰는 개념으로 좀 사용을 했고요. 노이즈의 페리오드를 줄임으로써 그 부분의 재질에 대한 걸 좀 촘촘하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멀티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금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멀티로 우선 좀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 보시면 약간 좀 언덕에서 뭐 숨었다가 다시 뭐 보였다가 하는 식으로 하는 형태로 조금 뭐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고 여기에 대한 어떤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뒤에 움직임에 대한 폭 관련된 부분은 패턴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거를 증가시켜 주시면 지금과 같이 이 주기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 폭이 증가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높이 조절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속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속도를 조금 더 곱하게 대한 부분들을 좀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도 약간 좀 빨라지게 하는 부분들 등등등도 조금씩 조정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더 뭐 활용하자면 여기 팔레트에 보시면 이미지 필터에 여기 왜곡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한번 연결해 주시면은 지금과 같이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좀 활용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원형에서 조금 왜곡된 이미지를 만드는 식도 응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인에 대한 곡선에 대한 부분들 어떤 왕복 운동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움직임에 대한 것들도 왕복으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만약 이거를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패턴 자체에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그 위치값을 활용하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이값만 이걸 쓴다고 하면은 나머지 값에 대한 부분은 기본값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위치값을 하나 좀 잡아주되, 중요한 거는 요거에 대한 개수만큼 똑같이 거기에 매칭되는 거에 대한 위치값의 개수도 맞춰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매칭과 같은 요소이긴 한데요. 그 부분을 좀 조정하라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아까 4개로 했다고 하면 여기는 6개로 많이 바꾸게 되면은 하단에 있는 부분도 역시 랭스를 6개로 맞춰 주셔야지만이 거기에 해당되게 맞춰서 위치값이 그 부분에 맞춰서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조정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매칭될 수 있는 또 다른 위치값에서도 그 개수를 맞춰줘라. 그런 개념이 약간 데이터 매칭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고, 그 부분을 약간 패턴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직선을 활용한 이런 이미지의 움직임을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간단한 튜토리얼을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했는데요. 내용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